저희가 첫 번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고 같이 함께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놀랐고 또 반갑기도 하고 또한 또 앞으로 더 잘 준비해서 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음절에 의한 영어 발음법을 공부하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우리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먼저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것이 아마존이죠. 아마존이 아니고 아마존 이렇게 발음을 하면 보다 원어민들과 가까운 발음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카나다가 아니라 캐나다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anadia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limit가 아니라 limit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날드가 아니라 donald 이렇게 발음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라기보다는 banana 이렇게 발음하시면 보다 미국식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몽고메리가 아니고 몽거머리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갖고 온 그 단어들을 갖고 또 우리가 음절에 의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음절을 우리가 잘 나누고 그 음절에 따라 영어 발음을 한다 그러면 그 미국식 내지는 원어민 발음과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염두해 두셔야 될 것은 음절이 어디서 나눠지는지 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액센트가 어디 있는지 그 액센트를 찾아서 거기를 발음을 보다 더 강조 있게 하면은 원어민 발음과 가장 유사한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오늘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잘못 말씀드렸던 카나다, 이것은 캐넷이언 이렇게 음절이 CANAD에서 끊기는 게 아니라 CANADIAN 이렇게 네 음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되냐면 이 모음 사이에 양쪽에 자음이 있을 경우 이 모음이 단모음이면 이 뒤에 있는 자음이 앞으로 붙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내가 아니라 커네이디안 해서 장모음이기 때문에 D가 뒤로 붙어서 커넷이언이 아니라 커네이디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사한 단어를 제가 갖고 나왔는데 우리가 많이 일상생활에서 우리 생활에서 나오는 것이 코미디라는 말 있죠. 코미디. 우리는 보통 코미디 이렇게 씁니다. 코미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음절과 전혀 미국식 발음 음절과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 표기법이고 발음이 되겠습니다. 이 음절을 나눈다 그러면 카미디 이 M이 앞으로 붙어서 캄이 됩니다. 그래서 카미디 이렇게 발음하시면 보다 가까운 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코미디 하는 사람들, 그래서 코미디언 이것은 왜 D가 일리 안 붙었냐 하면 이 역시 E가 장모음입니다. 그래서 코미디언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컴퓨터. 우리가 생각하기에 컴퓨터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컴퓨터라는 단어는 컴퓨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컴퓨트 계산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U가 장모음이기 때문에 T가 뒤로 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빨리 발음하면 컴퓨터 이 T가 거의 무음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T를 많이 약하게 내지는 무음화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T 발음이 아직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천천히 이 사람들한테 읽어보라 그러면 컴퓨터 이렇게 T 발음을 하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한 단어지만 발음
음절이 좀 체계가 틀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lover. 근데 이것은 lover가 아니라 lover. 이 O가 단모음이기 때문에 V가 O에 붙습니다. 그래서 lover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아주 많이 쓰고 간판에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 단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것도 우리 한국 그 외래어 포기법에 의해서 그냥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연음으로 발음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아카데미라고 쓰고 그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음을 하고 또 그렇게 외우기 때문에 이것을 미국식으로 academy 이렇게 발음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음절로 나눠서 공부하는 것을 자꾸 익숙해져야 머릿속에도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들어가 있고 발음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국민학교에서 그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어나 복잡한 단어가 나오면 꼭 이렇게 음절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그때 본 단어가 뭐였냐면 엘리펀트입니다. 엘리펀트. 그래서 elephant, E-L 그리고 하이픈하고 E 하이픈하고 P-H-A-N-T 이렇게 해서 음절을 나눠서 그 엘리펀트란 단어 바로 옆에 괄호를 하고 elephant라고 이렇게 그 음절을 나눠줍니다. 그럼 애들이 쉽게 그거를 따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방법도 유사한 방법이죠. 음절에 따라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음절이 A, C, A, D가 한 음절이고 E가 한 음절이고 MY가 한 음절입니다. 그래서 academy 빨리 하면 academy 이렇게 됩니다. 아카데미와 academy는 전혀 다른 단어처럼 들리겠죠. 미국 사람들은 사실 아카데미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academy 해야 이 cad의 액센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academy가 형용사가 되면 academic이 됩니다. academic. 우리는 또 academic 또 스펠을 외우기 위해서 A, C, A, D, E, M, I, C 머릿속에는 그렇게 외웁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A, C, A, D, E, M, I, C 외운 상황에서 academic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우리가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절로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고 발음이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음절을 보시면 AC가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academic 액센트는 여기 있습니다. academic, academic, academic 굉장히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음절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음절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탈, 우리 토탈이 얼마나 그런 토탈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근데 토탈이 아니라 total, T-O-T가 한 음절이고 A-L이 한 음절입니다. 그래서 total, what is your total? 이렇게 total, 이렇게 tota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AI 앱들 많이 쓰시죠. 제미나이나 혹은 챗 GPT 그런 경우도 보통 한국 분들은 아마 maybe 제미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사실 M을 앞에 붙여서 이게 단모음이기 때문에 제미나이 이렇게 발음하는 게 보다 영미권 사람들의 발음과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음절에 따라 이제 그 실러블에 따라 음절을 나누고 그거를 한글로 우리가 썼을 경우 한 음절당 한 글자를 쓰면은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우리 straight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straight라는 단어. 그러면 우리가 보통 straight 한국 글을 썼을 때 이렇게 straight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글을 썼을 때는 자음 모음 장모음 자음 모음. 그래서 자음하고 모음이 있으면 한 음절이 됩니다. 미국 실러블에서. 그러면 한 음절, 두 음절, 세 음절, 네 음절이 됩니다. 그러면
한음절인 영어 단어를 우리는 네음절로 만들어서 발음을 하려니까 이것이 굉장히 틀린 단어가 되겠죠. straight. 아무리 빨리 해도 straight. 이게 원어민 그 영미권 사람들의 소리하고는 전혀 틀리죠.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S를 시온만 쓰고 T를 티은만 쓰고 Ray는 장모음으로 Ray라고 쓰고 그 다음에 GH까지죠. RAIGH T는 티은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발음합니다. 뒤에도 트. 사실 미국 사람들이 스트레이트라는 단어를 얘기할 땐 빨리 말하면 스트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straight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한음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기에만 액센트를 쥐고 이 자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빨리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제가 생각을 해보고 또 여러분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미국 사람들이 영미권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잘 들리지 않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apologize. 근데 우리는 지금 저는 apologize라고 발음을 좀 길게 하는 편이지만 일상 회화에서는 사람들이 말할 때는 이 어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apologiz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절에 따라 이 사람들이 발음하고 액센트가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습관하다 보면 리스닝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apologize 이렇게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게 익숙해지자면 들리지 않은 A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apologize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는 단어 중에 하나, 굉장히 이상하게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필름입니다. 필름. 사실 이 필름이라고 쓰는 거는 이 원어 FILM을 굉장히 다르게 쓰는 우리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F는 피읍은 P 발음과 거의 가깝기 때문에 이 피읍으로 쓰는 것도 좀 맞지 않지만 또한 필림이라고 여기서 리을이 2번 나오게끔 하려면 필림 이렇게 LL이 2개가 들어가야 이 우리가 쓴 필림에 맞는 철자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 영어의 쌍자음 그리고 한국의 된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이 2개가 영어의 쌍자음은 된음하고는 관계가 사실은 멉니다. 이렇게 두 음절로 나눴을 경우 필림 이렇게 됩니다. 필림. 근데 만일 L이 하나만 있다면 필임이 됩니다. 필임. 그러니까 음절과 음절의 양쪽으로 나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lily L 발음은 우리가 혀를 앞으로 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릴리처럼 들립니다. 사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말할 땐 릴이입니다. 릴리. 근데 릴리는 L-I-L-Y, 뒤에 L이 하나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랄리팝 같은 경우는 L-O-L-L-L-Y죠. 랄리팝. L이 2개입니다. 그럴 경우는 랄리팝입니다. 그래서 리을이 2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릴리와 랄리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필림이라고 쓴 거는 리을을 2개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만약 이걸로 스펠을 나타낸다면 FILLI이 맞겠죠.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 F 발음을 F의 발음을 한글로 표현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Z 발음은 우리의 옛날에 없어진 반치음으로 쓴다든가
그 다음에 그 V 발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읍에다가 이응을 붙인 비읍 순정음이 비슷한 사운드가 소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F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경우는 피읍에다가 이응을 붙인 피읍 순정음으로 쓰면은 가장 좀 비슷한 표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그건 나중에 또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피읍으로 쓰겠습니다. 필름. 근데 사실 이 필름은 미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퓨움 뭐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슷하게 하려고 퓨움 그 냄새 라는 단어에 퓨움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하나 나눠 본다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FIL은 발음하실 수 있습니다. which is feel. FIL, feel. 그러다가 M 사운드는 film, film. 빨리 하면 film. 이렇게 됩니다. 그럼 원어민과 똑같이 되죠. fil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나눠서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나눠서 이렇게 우리가 글자로 한글로 써낼 그 소리를 써낼 수도 있고 우리가 발음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feel, F 발음은 이 윗니를 밑에 입술 위에다 댄 상황에서 바람을 불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film. 그러니까 P 발음은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파 이런 소리죠. 그래서 파이고 F 발음은 그래서 film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음하시면 가장 영미권 사람들과 비슷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끝부분에는 보다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긴 단어들을 제가 항상 갖고 나오는데요. 오늘 갖고 나온 단어는 strategy라는 단어입니다. strategy. 근데 우리는 보통 strategy라고 발음을 할 겁니다. strategy. 왜냐하면 우리는 연음식으로 strategy 이렇게 합니다. 음절과 상관없이 strategy라고 아마 단어를 스펠링을 외우시고 또 그 외우신 기억에 따라 그렇게 읽습니다. 내지는 발음을 합니다. strategy. 이렇게 되면은 원어민과는 전혀 다른 소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음절을 나눈다 그러면 strategy 이렇게 됩니다. STRAT 여기가 한 음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straight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ST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strategy 혹은 urge, strategy 빨리 하면 strategy 천천히 하셔도 strategy 이걸 빨리 하면 strateg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절을 나누고 그거를 한번 한글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빨리 읽으면은 원어민 발음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strategy가 형용사형인 strategic으로 되면은 어떤 식으로 음절이 나누면 어떤 식으로 발음이 돼야 되는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trategic 여기서도 문제는 이거를 모음을 붙여서 시옷에다 모음을 붙여서 한 음절을 만든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음절을 우리가 나눴을 때 여기서는 strategy t가 앞으로 붙었지만 이 형용사 형태에서는 t가 뒤로 붙습니다. 그래서 strategic 이렇게 됩니다. strategic 그래서 위에서는 strategy 여기에 액센트가 있고 형용사일 땐 strategic 이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로 또 음절에 따른 음절에 따라 발음을 하는 거를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요. 또 제가 하나 이
캐나다라는 단어, 커네디언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커네디언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고 캐네디언 또는 카나디언, 아 발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에 발음으로 할 수 있고 어 발음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게 어떤 게 맞느냐를 떠나서 캐네디언, 카나디언 사람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모음들이 이게 오 발음이냐 아 발음이냐 어떻게 다른가 이거에 많은 신경을 쓰시는데, 사실은 미국의 동부에 있는 보스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은 바스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에 영국 사람들인 경우는 보스턴 이렇게 오 발음 쪽으로 갈 겁니다. 또 어느 지방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바스턴 아 발음의 아와 가까운 식으로 또 그 오 발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다 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음절 표시에 대해서 이 음절이 아니라 그 발음 기호, 특히 모음의 발음 기호를 읽는 법에 대해서 또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혼비 사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아메리칸 웹스터 사전을 보시면 그 발음 기호 체계가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음 기호를 보고 이것이 어떤 오 발음이다 아 발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수고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아메리칸 웹스터 사전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영국의 혼비 사전을 찾아보시면 그 발음 기호가 전혀 틀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다 구분해서 공부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국민학교 제 아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 제가 국민학교 책을 보니까 엘리펀트를 애들한테 확실히 주입을 시키기 위해서 음절을 먼저 나눕니다. 그래서 EL하고 E하고 하이픈하고 PHNT에서 elephant, 빨리 하면은 elephant 이런 식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폰에 그 dictionary.com 앱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 단어들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우리가 이게 음절이 어떻게 나눠지는구나 발음기호로 표시를 하지 않고 음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펠링만 보고도 음절이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발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도 한번 가서 단어를 찾아보시면 음절을 하이픈으로인가 이렇게 다트로 해서인가 이렇게 음절을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절을 구분해서 영어 발음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좋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오늘도 우리가 음절에 따른 영어 발음법을 공부했는데요.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단어 외에도 궁금한 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계속 찾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음절은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보는 긴 단어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음절이 이렇게 나눠지는구나를 습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카데미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이게 이렇게 짧은 음절이죠. 근데 이거는 초성, 중성, 종성이 있는 cat 이렇게 왔으면 그 다음에는 또 짧은 음절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초성, 중성, 종성이 있고 그 다음 음절도 초성, 중성, 종성이 있는 그런 거를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이게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발음하는데 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긴 단어를 보면 이게 이렇게 음절이 나눠지고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자꾸 프랙티스를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이 단어만 보면 음절이 어떻게 나눠지겠다라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영어 단어를 접할 때마다 이 단어는 어떻게 음절이 나눠지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다 보면 몇 개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암기가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그 머릿속에 암기가 된 것이 입술로 그렇게 나오게 음절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쉽게 원어민과 비슷한 영어 발음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도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